갑질 대마왕은 나였나 봐요. 지키고 싶었던 마음에 서로를 다치게 했었지만 진심은 통했습니다. 마광숙은 지친 몸으로도 술도가를 놓지 않으려 버티지만 그녀 몰래 새벽 출고를 도우며 손까지 다친 한동석의 진심 앞에 무너집니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싸우는구나.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싹트고 두 사람은 마당에서 조용히 서로의 온도를 나눕니다. 오시 형제들 앞에서 진짜 가족으로 인정받기까지 가족의 이름으로 한 걸음 다가선 이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술도가 창고 문이 덜컥 닫히는 소리에 마광숙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아직 피곤이 가시지 않았고 손에는 견본병 라벨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지난 며칠간 마감 일정에 맞춰 병 라벨을 새롭게 교체하느라 거의 쪽잠만 자며 버텨왔던 터였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한동석의 눈빛엔 짙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한 발짝 다가서며 말을 건넸다. 광숙씨, 여기까지 하자. 이제 좀 내려놔요. 마광숙은 대꾸하지 않고 작업용 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회장님은 그게 그렇게 쉬워 보여요? 쉬워 보여서 하는 말 아니에요. 너무 지쳐 보여서 그래요. 병원에도 다녀왔잖아요. 전 괜찮아요. 익숙해요. 이런 피로. 제 일인걸요. 한동석은 한동안 침묵하며 그녀의 손등을 바라보았다. 굳은 살과 작은 상처들, 매번 드라이기 바람에 말라버린 피부가 말보다 많은 걸 말하고 있었다. 그가 꺼낸 다음 말은 준비된 듯 또 조심스러웠다. 광숙 씨가 직접 다 안 해도 돼요. 실무는 전문가한테 맡기자고요. 지방의 망한 양조장 기술자들 중에 아직 손 안 놓은 사람들 많대요. 고용해서 체계 잡으면 훨씬 안정적일 거예요. 그녀는 말없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오래된 술도가 굴뚝 너머로 한낮의 햇살이 희뿌옇게 번지고 있었다. 그 사람들이 이 술도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긴 그냥 공장이 아니에요. 그 의미를 계속 지키려면요. 광숙 씨 몸부터 지켜야죠. 그 말에 잠시 멈칫하던 광숙은 다시 고개를 저었다. 제 몸이 아픈 건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 일을 손 놓는 순간 지금까지 지켜온 술도가의 맥이 끊기는 기분이 들어요. 그날 밤 한동석은 호텔 사무실에 홀로 남아 불 꺼진 회의실 안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다. 회의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밀어내고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내가 자꾸 바꾸려 했구나. 그는 광숙이 창고 한쪽에 말없이 쪼그려 앉아 병 라벨을 붙이던 모습을 떠올렸다.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그 공간에서 묵묵히 손을 놀리던 그녀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이제서야 선명히 떠올랐다. 그래,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그는 그날 밤 바로 술도가로 향했다. 늦은 시각 아무도 없는 창고에 불을 켜고 조용히 둘러본다. 비닐에 덮인 박스들, 한쪽에 기울어진 공병들. 직접 해봐야 알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야 광숙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벽에 걸린 작업복을 내려입고 장갑을 꼈다. 손에 익지 않은 동작으로 포장 라벨을 정리하고 바닥에 쏟아진 종이 조각들을 주워 담았다. 그날 밤 그는 한숨도 자지 않고 새벽을 준비했다. 다음날 새벽, 술도가 창고 앞 포장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하역 일꾼 몇 명이 허둥대며 작업하고 있었다. 그 틈에서 진한 남색 작업복을 입은 남자 하나가 땀범벅이 되어 막걸리통을 나르고 있었다. 아니 저기 저 사람 혹시 LX 호텔 회장님 아니야? 진짜네. 와, 세상에 저 양복쟁이가 여기서 저걸 들고 다녀? 일꾼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동석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했다. 바닥에 흘러붙은 라벨지를 떼어내고 포장지 개수를 세고 젖은 종이박스를 새 것으로 바꾸며 모든 허드레지를 직접 처리했다. 마광숙은 작업실 창 너머로 그 모습을 보게 됐다. 처음엔 황당했고 그 다음엔 어이가 없었고 마지막엔 웃음이 났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광숙은 그대로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동석의 땀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 허리를 펴지 못한 채 박스 하나에 집중하는 모습. 그가 이 일에 대해 무게를 나누려는 게 아니라 기꺼이 함께하려는 사람이라는 걸 느낀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마광숙은 작업실 뒷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다. 그늘 아래 걸쳐진 빨랫줄엔 남편이 생전에 입던 작업복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고 한켠에선 동석이 아직도 허리를 굽혀 창고 정리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마광숙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구겨진 와이셔츠 소매 위로 묻은 먼지, 벗겨진 장갑 너머로 드러난 손바닥에 벌건 상처, 어설픈 테이핑 방식 하나까지. 이 사람은 정말 여기 남으려는 거구나. 불쑥 올라오는 미안함에 마광숙은 눈을 질끈 감았다. 어젯밤 감정이 북받쳐 그에게 퍼부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갑질 대마왕은 내가 아니었나.
그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았다. 바닥에 손을 댄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오래된 흙냄새를 맡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회장님, 아니 동석씨. 저는 당신을 내 세상으로 들여오면서도 내 방식대로만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때 정리하던 동석이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무릎까지 꿇고 그러시면 제가 민망한데요. 마광숙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같이 앉아요. 이 집 마당 처음 봤을 때 그랬던 것처럼. 두 사람은 나란히 마당에 앉았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작은 풀잎이 흔들리고 먼지 묻은 한 장의 작업지 시서가 허공을 가로질렀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마광숙이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도와주세요. 같이 갑시다. 이번엔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동석은 미소 지으며 그 손을 잡았다. 그 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마광숙은 누룩방 한켠에서 혼자 서 있었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오래된 양조일지 하나를 꺼내든 채 종이 위에 삐뚤빼뚤 적힌 장수의 필체가 그녀의 눈가를 간지렸다. 한 줄 또 한 줄 따라가며 천천히 읽던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문득 문소리가 났다. 아직도 안 들어갔어요? 한동석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낡은 나무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의 손에는 무심히 접힌 수건이 들려 있었다. 일 끝나고 보니까 손등이 좀 벗겨졌더라고요. 이거 얼음 감싼 수건이에요. 마광숙은 무언가 더 말하려다 고개를 숙였다. 동석은 조용히 수건을 그녀의 손등 위에 올려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너무 앞서간 것 같아요. 당신 방식이 있었는데 내 걱정이 그걸 덮어버렸어요. 당신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당신 마음을 묻고 갔다는 걸 몰랐어요. 마광숙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날 창고 앞에서 처음 봤을 때 이 사람이랑 내가 인연이 있으려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쩌면 진짜 가족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어요. 말 안 해도 옆에 있어주는 사람, 손 안 뻗어도 나보다 먼저 움직여주는 사람, 그게 가족 아닐까요? 그녀는 양조일지를 조심스럽게 덮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동석의 손 위에 손을 포겠다. 오늘 그 수건처럼 당신 마음도 따뜻했어요. 한동석은 작게 웃으며 손을 꼭 잡았다. 그럼 우리 같이 살아봅시다. 각자의 방식으로 함께. 이번엔 진짜 함께 갑시다. 며칠 뒤 술도가 마당. 작은 평상이 놓여 있고 달빛 아래 테이블 위에는 컵라면 2개와 소주 1병. 이게 다예요? 소박 한 개 로맨스래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라면을 한 젓가락씩 나눠 먹었다. 소박한 라면 국물에서 김이 피어오르듯 둘 사이엔 그간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도 조용히 올라왔다. 광숙은 웃으며 고개를 젓는다. 그래도 저는 꽃다발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동석은 주머니에서 조그만 종이꽃을 꺼냈다. 투박하게 접힌 분홍색 종이, 그 사이로 살짝 비뚤어진 리본. 진짜 꽃은 시들어요. 이건 평생 안 시든대요. 직접 접었어요. 네이버 보고. 그 말에 광숙은 푹 웃음을 터뜨렸다. 회장님이 아니 동석씨가 그런 것도 해요? 당신이 좋아한다니까. 그 말 한마디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순간 마광숙은 웃으며 말한다. 귀엽네요. 진짜. 오늘따라 더. 한동석은 그 말에 조용히 고백한다. 이젠 회장 말고 그냥 당신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광숙은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남은 소주를 따르며 말했다. 그 마음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진심으로. 동석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잔을 받았다. 40 넘어 시작하는 연애가 더 진심이래요. 이제 안 놓칠 거예요. 절대. 다음날 아침 오신의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 마루에는 따뜻한 미역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고 고자동이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다. 각자의 표정엔 약간의 긴장과 어색함이 섞여 있었지만 전날 밤의 무게는 눈빛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오범수가 조용히 일어섰다. 말없이 한참을 생각하다 입을 열었다. 형수님, 어제 말씀 감사합니다. 솔직히 그동안 우리 형수님한테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야 알겠어요. 이 집을 붙잡고 있던 게 누구였는지. 마광숙은 작게 웃었다. 붙잡고 있던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버틴 거였어요. 나도 흔들릴 때 많았고요. 오천수는 마침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형수님, 저도 좀 더 도울게요. 그러니까 더 혼자서 무리하지 마세요. 이젠 우리 몫이기도 하니까요. 오흥수는 괜히 물을 들이키며 말끝을 흐리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회장님, 이제 저희 가족 맞죠? 인정합니다. 대신 한 번이라도 형수님 울리시면 저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순간 분위기가 누그러지고 쌓여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듯했다. 한동석은 고개를 깊게 숙였다.
감사합니다. 믿음 지키겠습니다. 마광숙은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은 마음이 덜 무겁네요. 고마워요. 정말. 그렇게 술도가에는 다시 평온한 온기가 번지기 시작했다. 사랑과 신뢰,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마광숙과 한동석이 함께 서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칼로 물을 베는 것이 사랑 싸움이라고 했나요?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말이 맞다는 걸 다시금 생각해본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음화 예상 줄거리는 어떤 내용인가요? 원하시는 내용이나 전개 등 많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